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가격 차트를 가지고 매매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재 가치가 좋은 기업을 선정하여 싼 가격에 매수,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 매도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부분의 싼 가격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를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가치 투자로서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 사고 파는 단타나 한 달 이내로 주식을 보유하는 스윙 트레이딩의 경우엔 더욱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여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차트를 배워보는 것의 첫 걸음으로 차트의 기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분해라고 해서 주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는 사전적으로 주가 흐름의 대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로 매일매일 주가의 변동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주가 차트의 종류로는 형태와 기간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태는 모양이겠죠. 차트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선형 차트는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차트를 말하고요. 봉 차트라고 해가지고 캔들 차트는 양초 모양의 어떤 캔들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차트를 말합니다. 일본식 차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HTS에 설정되어 있는 차트는 캔들 차트입니다. 그리고 바 차트라고 해서 막대기 모양으로 이제 고가의 저가를 표시하는 형태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막대기 모양으로 고가 저가를 표시하는데, 이건 미국식 차트입니다.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바 차트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기타 차트로는 점수 차트, 삼선전환도, 역시계 곡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간에 따라서 얼마의 기간 동안 나온 가격 흐름을 우리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니라 이제 거래에 따라서 차트를 만드는 것은 틱 차트라고 하고요. 차트 해석으로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추세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차트의 어떤 비교를, 여러 가지 시장의 비교를 놓고 시장의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구조를 분석하다든지, 혹은 시장의 심리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트의 종류로 기간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1분 동안 어떤 식으로 움직였든 움직인 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고가를 저가를 만들어서 표시를 한다면 1분 동안 표시한 어떤 주가 가격대를 계속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1분 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 그 다음에 일봉은 하루 동안의 가격의 흐름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나타내는 거,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걸 일봉이라고 하고요. 일주일, 월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나온 봉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주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월초, 월 1일 날 나온 시가부터 월 말에 나오는 종가까지 해서 월봉이 형성이 되겠죠. 단위 기간분의 기간으로 해서 분봉이다, 뭐 일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분이라면 5분봉, 10분봉 많이 있죠. 그 분 동안, 5분봉이라면 5분 동안 나온 주가 형태를, 흐름을 표시를 해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봉은 그날 하루에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의 형식에 이제 선 차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건 종가선 차트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종가를 표시를 해서 그 종가를 표시한 거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낸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선 차트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추세의 방향을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동일 그래프 위에 여러 개의 차트를 놓고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일정 기간 동안 형성된 한 가격만을 연결하죠. 종가만을 연결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격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추세의 방향을 쉽게 판단하고 가능하다는 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간 표시가 쉽게 알 수 있고, 고가와 저가라든지 종가 기준으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밴드폭이라든지
현재 흐름들을 알기가 좀 쉽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식 차트입니다. 미국식 차트는 바 차트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위아래가 있으면 이게 하이앤 로우가 되겠죠. 위에 고가고요. 이건 저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시장가, 그러니까 시작가죠. 아침에 시가를 왼쪽에다 표시를 하고요. 클로즈를 오른쪽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차트의 장단점은 시장의 추세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선처럼 나타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종가탄 차트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추세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만 시장의 변화 및 시장의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바 차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해 드려져 있는데요. 그날 움직임에 저가와 고가, 로우가 저가죠. 하이 고가고요. 고가와 저가를 만들어 점을 찍고 그걸 세로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그날 움직임의 처음과 끝이 나오겠죠. 최대 폭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픈이라고 하는 가격은 시작 시가입니다. 시가는 아침에 시작,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9시 땡 하면 시작하는 가격을 왼쪽에다 표시를 해주고 3시 반에 마감하는 종가를 오른쪽에다 표시를 합니다.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다면 캔들 차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가 여기 위에 있고 종가가 아래쪽에 내려왔다면 빠진 거죠. 오늘 아침부터 주가가 어쨌든 결국에 종가까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베어리시 바 차트라고 얘기를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주가 차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올라갈 때 빨간색 양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봉이라고 얘기하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양봉으로 표시하거나 음봉으로 표시를 하는데 미국 차트에서는 바 차트에서는 불리시 바라고 해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지는, 가격이 상승했으면 녹색이나 파란색을 쓰고요. 떨어졌으면 빨간색을 씁니다. 우리나라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캔들 차트입니다. 양초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는 지금 익숙하죠. 차트를 한 번에도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생겨 있는데요. 이제 봉이라고 하는 몸통이 있고요. 몸통이 있고 위아래 꼬리로 형성합니다. 바 차트랑 마찬가지로 하이앤로우, 오늘 고가와 저가는 이어줍니다. 고가와 저가는 이어져서 가운데 봉을 하나, 바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를 시작가, 시가, 가격은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랬네요. 시가는 아침의 시작 가격입니다. 종가라고 하는 건 오늘 마감할 때 3시 반에 우리나라 시장 마감할 때 마지막 가격, 마감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 저가, 가격판 보시면 아시겠죠. 낮을 저자, 높을 고자입니다. 오늘 가장 높은 가격, 오늘 국가 흐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저가는 오늘 가장 낮은 가격을 매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와 저가를 역시 있고 시작가랑 종가를 표시를 합니다. 시작가랑 종가를 표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종가는 올라서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죠. 그럴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봉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격은 시가가 기준이지 전일 종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초보에 하실 때는 이게 전날 그 다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기준을 잡는 건 전날보다 올랐느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날보다 올라갔냐 떨어졌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 가격보다 올라갔냐 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제보다 많이 올랐어도 오늘 아침 시작하는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트는 음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시가는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종가는 밑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시가와 종가를 네모칸을 만들고 오늘 하루는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음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역시 고가와 그날 움직였던 고가와 저가를 이렇게 이은다면 이걸 음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양봉이라고 하고요. 네,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양봉은 오늘 아침 가격보다 올랐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걸 양봉이라고 합니다. 전날보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시작 가격보다 오늘 마감 가격이 더 올랐을 때, 반대로 오늘 시작 가격보다 오늘 마감이 떨어질 때는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음봉일지라도 전일 가격보다 높게 올랐더라도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장점은 가격의 현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파악을 용이하고 기술적 지표보다 다른 기술적 지표와 사용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바 차트나 선 차트가 있는데 거기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이런 선 같은 걸 같이 놓고 봤을 때 다 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좀 눈에서 잘 보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다만 다른 보조 지표들은 다 선으로 나타내는데 캔들 차트가 저렇게 네모나게 땅땅땅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가 편하겠죠. 추세 변화 시점을 그래서 가장 빨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타 차트보다는 추세 방향을 한눈에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봉으로 있어도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처럼 딱딱딱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바로 표현되지는 않죠. 그래서 타 차트, 그러니까 선으로만 나타내는 차트보다는 추세 파악이 약간 한눈에 보는 게 좀 어렵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틱 차트라는 건데요. 틱 차트는 단위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봉 차트나 일봉 차트와 다르게 거래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거래가 하나가 됐을 때 가격 움직임을 표시하는 건데요. 60틱을 봤을 때 틱이 좀 빠르죠. 거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봉이라든지 일봉은 단위 시간, 그 시간만큼만 지나가면 무조건 봉이 생겨요. 움직였든 안 움직였든 봉이 생깁니다. 근데 틱 차트는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틱 차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테마주라든지 급등주,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틱 차트가 굉장히 많이 하루에 움직이거나 많이 표시가 되고요. 다만 거래가 없는 종목이나 거래량 없는 종목이나 작은 종목들은 틱 차트가 뭐 이렇게 좀 짧게 표시가 되겠죠. 데이 트레이딩에서 짧은 기간에 둔 활용도가 높고요. 단기간에 가격 지지 파악이 가능하다. 선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가격 지지라든지 경직이 되어 있는 자리들을 금방 파악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여주면서 기술적 분석은 용이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한계가 있다. 굉장히 짧은 추세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용이하고 가격대가 쉽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기간으로 일봉이나 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안 보이고 너무 세세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꼭 틱 차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분들은 봉 차트라든지 분 차트라든지 일봉 차트를 함께 놓고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차트의 분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좀 처음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 추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상승할 때 저점들을 이어서 만드는 이걸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하락할 때는 고점을 이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이 올라갈 때 저점을 연결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 추세가 일단 멈춰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추세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세대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계속 바뀌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가를 연결했을 때 일정한 가격폭을 고가도 연결했을 때 대역폭처럼 이런 식으로 밴드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추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럴 때 지금은 가격이 박스권입니다. 주가가 박스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어느 일정한 대역폭 안에서 주가가 어느 밴드 안에서 계속적으로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박스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삼성전자 주봉을 보시면 저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고 고가도 딱히 높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박스권 움직임, 횡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가격이 어쨌든 등락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횡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게 짧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기는 형태를 횡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봉과 봉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양봉, 음봉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봉이라고 얘기하고요. 봉을 여러 개가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있는 걸 보고 여러 개가 있는 걸 보니 이렇게 봉이 생겼으면 보통 가격이 빠지더라 혹은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패턴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봉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20, 60, 120이라고 있고 20이 빨간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선 보이시죠? 빨간선, 그 다음에 녹색, 회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 60, 120이 가장 많이 보는 일반적인 수치고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제가 강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평균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수치라고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고가, 저가는 잡아주는 상태에서 고가를 점점 낮추는 형태가 나타나죠. 이 나타나는 것들의 움직임이 되면 하락 삼각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많거나 하락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가격대가 어느 정도, 봉 패턴은 뭐라 그랬죠? 봉이 몇 개, 두세 개 혹은 여러 개가 있을 때 저 봉이 여러 개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나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에 그 다음번에 봉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걸 봉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냥 패턴, 주가 패턴 이런 거는 가격대가 흐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가선 차트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흐름이 이게 상승 패턴이구나 혹은 하락 패턴이구나로 구분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추세편이라든지 차트 패턴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거래라고 하는 거가 사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량은 뭐이겠어요? 거래량이죠. 그날 사고 판 어느 정도의 물량이, 거래가 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보통 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거래가 많이 터진 거죠. 거래가 많이 나왔다. 오늘은 거래가 많이 된 날이구나. 거래가 많이 된 날은 보통 변격 구간일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빠졌거나 거래가 나온 부분들, 보통 이렇게 거래가 터진 부분들은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도 되는 그런 구간에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여기 보이시죠? 50, 20, 60에서 거래량 이평이 정배열이나 역배열에 따라서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초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